미국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물가가 떨어져야 금리가 내려와요.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가 나빠야 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쉽게 못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내려와야 우리나라 금리도 내리고 뭐 좀 하는데 빨라도 올 하반기 정도는 가봐야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우리는 힘들고 다른 나라는 힘들어도 미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리는 내려올 이유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쉽게 못 내리죠. 그러면 자본이 유출돼 버리니까요. 그러한 금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미국 대선이 되면은 누가 되냐, 바이든 대통령이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되냐, 여기에 따라서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어요. 그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그것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흐름 자체가 바뀌면 우리 부동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들어온다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고 금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많이 내릴 이유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아마 엄청 어려워지지 않을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 전쟁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거기다가 주변에 중동이 계속해서 지금 뭐 이란이니 중동이 해서 계속 국지전이 자꾸 확산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국지적인 도발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도발 형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런 거. 기후. 우리나라에서 기후로서 영향을 받는다면은 토지 자체도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 그 사과가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추운 지방 중심으로 해서 바람 잘 됐던 것이 지금 이제 남부지방이나 경북지방 쪽에 사과가 서서히 안 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경기도 연천, 파주 이쪽 넘어가 지금 사과 단지로 막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이용도가 달라지니까 땅값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구. 이런 인구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인구는 그렇게 급격하게 안 줄어요. 그거는 이제 고령층이 지금 60대, 70대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년 이상만 딱 생각해봐도 역사상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가 정말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럼 그 이야기는 15년, 2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 가격보다 다시 더 올라가서 강남이 30억까지 갔던 것이 다시 내려와서 20억 갔다가 다시 40억에 가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구가 받쳐줘야 일단 기대라도 해보는데 인구가 안 받쳐주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24년은 상반기는 떨어지고 하반기에 가면은 너무 과다하게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사자 하는 사람들을 수요가 좀 유입되면서 일부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죠. 더 이상 매수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 내년에는 다시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반등다운 반등도 못하면서 밀려갈 확률이 높죠. 서서히 주저앉는 그런 형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존해서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부동산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내 감정에 의존한 투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고 경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엔 이럴 거야. 그러한 형태는 하면 안 되겠죠. 기타 등등 많아요. 잘못된 형태가. 그런 잘못된 형태들은 반드시 꼭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투자 방향을 정하자. 이것이 제가 세미나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는 내일이니까 구정 전에는 내일 하루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경제가 뜨겁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뜨거운데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는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고금리 여파로 몇 개월 내에는 경제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위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 지나면서 위축이 되면은 금리가 좀 내려오겠죠. 그럴 가능성. 그러나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확률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중국은 경제가 굉장히 경고등이 커졌고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다. 300%에 육박하다. 부동산 공룡 헝다 청산 명령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있었다. 과연 이것이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국도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너무 고민스럽죠. 미국은요. 전 세계로 봤을 때 이랬어요. 내년에 올해 미국은 2.1%, 중국은 4.6%, 한국은 2.3%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하반기 가봐야 돼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약간은 상승이 됐다. 작년 예측치보다. 그래서 미국 연착륙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내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은 누가 뭐래도 저출산이죠. 저출산에 2000년대생이 평생 버는 돈의 40%가 지금 20대죠. 20대는 평생 버는 돈의 40%가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학회는 인구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앞으로 15년, 20년 가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손볼 확률이 제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빠져갖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했고요. 역시 그렇게 됐죠. 상속 증여를 세율을 낮춰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 부모 세대들이 자녀한테 돈이 넘어가줘야 그 돈이 시장에 돌죠. 그러면서 경제가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속 증여세는 많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예상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노령층은 요양 비용이 급증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담 중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 왔던 60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2배 이상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이미 지금도 300, 400 갖고는 어려워요. 질은 굉장히 저하된다. 노후 비용은 급증할 듯하고 경제 부담에 허덕이는 가족들은 힘들죠. 왜? 부모가 3, 400 준비해놨는데도 6, 700대 가면 자녀들이 그거를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니까요. 미분양이 10개월 만에 증가를 했다. 수도권 43%가 올랐다. 자, 결국에는 전체적인 심리는 아직도 부동산은 계속 내림세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 적어도 차익형은 아직까지 몇 년간 조정을 더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결국에는 차익형에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바꿔야 되고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생활주택 같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그런 소형주택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수도 없이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이 피하는 저평가된 상품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노후 대비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아마 피부적으로 느낄 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